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보너스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람 설정하신 분들이 좀 우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미국 다우 지수입니다. 전일 이제 뭐 정책적인 뉴스로 지금 뭐 1일비를 하고 있죠. 제 3차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게 이제 과세 문제로 해서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경기표 호조 등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다우지수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하게 잘 올라왔죠. 그냥 휴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죠. 짧은 구간에서. 그래서 34,000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느냐 요 사이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 상하 파동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다우는 기간 조정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4월에 3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대비해서 뭐 양호한 54만 7천. 이 정도면은 뭐 코로나 이후 거의 뭐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에 58만 6천이었고 이번에 54만 7천인데 예상치가 이번에 61만 명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61만 건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54만 7천 건. 그러면은 구직 활동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가장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고용 지표라고 했는데 뭐 다른 지표들도 있지만 요게 가장 뭐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 약간의 뭐 당연히 뭐 영향은 있지만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주 바뀌는 일주일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결정적인 추세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래도 좀 미국은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지표보다는 좀 정책적인 이슈가 많은데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미국에서 이제 기후 정상회의를 이틀 동안 하면서 마쳤죠. 그래서 미리 선상승한 종목도 있고 이제 오늘 결과 기다린 종목들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2005년 대비해서 50에서 52% 그러니까 절반으로 낮추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이게 과거에 이제 얘기했던 오바마 시절에 얘기했던 거에 거의 뭐 2배로 절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환영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좀 더 나은 목표치, 진전된 감축 목표치를 내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이제 뭐 국가 수장들은 이제 뭐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친구다라는 표현까지 했죠.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발 아래 깔고 이렇게 가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기분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일본보다는 좀 우리를 좀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쪽에다가 좀 더 우호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 뭐 생각일 텐데, 기존에 워낙 뭐 일본하고 트럼프하고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관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일본이 불편한 관계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건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으니 추후에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나아진 이제 감축 목표에 대해서 유엔에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파괴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독일이나 다른 곳처럼 이제 뭐 탄소세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발언을 좀 하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해 간 것보다는 유엔에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우리는 수동적인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수동적인 이런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됐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000포인트 요 구간에서 지금 돌파 시도 나왔다가 휴식 그리고 돌파 시도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14,000 위에서 쉬느냐 아래서 쉬느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이랑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지금은 요만큼으로 좁혀졌죠. 그래서 이격이 잘 좁혀지고 있다. 기간 조정 잘 받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월요일날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쉬더라도 괜찮다. 기간 조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고점 논란 뭐 계속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돌파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돌파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조금 쉬어가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뭐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더라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전일 이제 21선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미증시는 이날 내려왔다가 여기서 양봉 이렇게 세워줬다가 또다시 뭐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등락폭이 이제 뭐 봉으로서 컨대 우리나라는 장중 조정으로 해서 이제 어제도 맞췄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일 목요일 날 상승할 부분에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차라리 이 내려가는 부분에서도 차라리 장중 조정으로 마치고 저점 매수를 확인시켜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장중에만 위아래로 좀 있지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상승도 하락도 아닌 기간 조정으로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라리 3150포인트 이탈 시키는 척 하면서 21선 터치하고 여기서 저점 매수세를 끌고 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 최근에 올라오다가 조금 쉬니까 여기서 또 고점 논란 뭐 나오고 하시는데 수급 동향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은 뭐 여전히 시원하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주식을 그렇게 매수하진 않았지만 선물을 또 이제 큰 규모 있게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대규모 선물을 매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돌리지 않았나, 뭐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뭐 양호하고 좋은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풋옵션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포지션,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다 상승 포지션만 구축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하락 포지션 하나 들고 가야 된다. 그래야 만약에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9.11 테러라든가 이런 게 뭐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 갑자기 북한이 미친 척하고 미사일을 미국에 쏜다던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락 포지션을 일부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콜옵션 매수가 아닌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해서 이런 전략들을 풋옵션을 버리는 전략들은 이제 뭐 프로텍티브 풋 전략 콜옵션을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 커버드 콜 전략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파생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략을 말씀드린 거고 즉 이게 뭐가 필요하냐 외국인들은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 우리가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버리는 금액으로 해서 좀 아까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 아프거나 하면 돌발 상황이 나오면은 보험이 큰 힘이 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험이 없었다. 그래서 이 하락하는 날 전체적으로 보험이 너무 없어서 하락 포지션을 일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선물은 이제 다 청산이 나왔고 풋옵션 같은 경우가 청산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은 좀 규모 있게 나오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풋옵션이 벌써 107억이 뭐 하루 만에 나왔죠. 전일도 청산이 나왔고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다시 다 되돌린 거예요. 매수해 놨던 거에. 선물은 없어지고 그리고 콜옵션은 다시 한번 매수를 구축하고 있죠. 그러면 포지션 다시 상방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보셔야 되는데 언제나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좀 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휴식인데 다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이게 고점 부근이라서 그렇다. 아니면 공매도 앞두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연기금이 올해 계속 매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죠. 이 고점 부근이지만 수급 동향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한 번이고 한 번이 아니더라도 두 번, 세 번 건드리다가 넘어갈 수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도 넘어갈 수 있다. 개별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신 코스피는 두 번, 세 번 건드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기간 조정 받으면은 더 좋은 것이다. 가격 조정 받는 것보단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좋은 것이다. 만약 가격 조정이 나와도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다. 다시 올라오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이고 이거를 악용해서 문제인 거지, 공매도는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제도 자체가 이렇게 너무 뭐 과도하게 이렇게 악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파생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주식 상승에 대한 이제 해지 목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보험 드는 용도라고 하면은 파생도 나쁠 게 없는데 이거를 투기적으로 이용하니까 문제인 거죠. 공매도도 투기적으로 이용하니까 문제인 거지, 정상적으로만 이용하면은 순기능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이제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악용해가지고 뭐 시장을 무너뜨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 공매도 다시 또 금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좋아요?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10,000원에 사는 것보다는 5,000원에 사는 게 좋죠. 그래야지 10,000원까지만 올라와도 2배 수익인 거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더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게 좋죠. 공매도는 어떻게 돼야, 공매도는 어떻게 팔아야지 수익이 나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지금 너무 집중해서 여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공매도를 쳐야겠죠. 근데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들에다가 뭐 공매도가 들어와서 무리가 되니 부담이 되느니,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 측면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해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매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본인들이 투자를 더 합니다. 그럼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공매도 시기에 맞춰서 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기금 매도 같은 경우는 저는 연기금에 매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도하는 시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나와도 되고 줄여도 되는데 지금 구간보다는 작년 말부터 올해보다는 차라리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중순까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연기금도 미리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너무 일찍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른 매도가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너무 이른 매도 아니냐. 내년에 이런 연기금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나온다. 그럼 저는 오히려 연기금이 그래도 이번에는 트레이딩을 잘했구나, 매매를 잘했구나, 혹은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 일찍 매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금이 커서 일찍 매도한 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뭐 시장을 누를 것이냐,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연기금도 좀 조용해지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불안 요소가 해소가 돼도 계속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를 캔들 차트라고 하죠. 선 차트도 있고 봉 차트도 있고 많죠. 근데 이 캔들 차트의 창시자이자 사케다 전법으로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쌀 상인이죠. 혼마 문의사. 이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부분들이,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쌀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혼마가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손실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에 칩거하면서 이제 번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지 스님이 혼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기 깃발이 하나 있는데 요게 깃발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왜 흔들리는지 아느냐. 저기 보이는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혼마는 당연히 아니 깃발이 흔들리는 건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깃발을 보는
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마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 심리적이고 멘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마음을 다잡고 막대한 불을 읽어냈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는 그냥 내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이제 좀 이유를 찾아가지고 붙이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지금 불안한 거는 시장이 불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구간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이 그래도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뭐 여태까지 크게 어긋난 적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구간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시장, 그리고 사상 최고치 1월에 달성을 했는데 제가 이 칼럼 보내놨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더 좋아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포인트 넘어가면은 이제 올해는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진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고, 980 넘어가면은 1000포인트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별 성향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스닥 뭐예요? 쉬고 있죠. 코스닥도 뭐 못 올라갈 뿐이지 옆으로 그냥 누워서 쉬고 있는 거죠. 그냥 거의 뭐 선 하나 그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 정도로 코스닥도 1000포인트 구간에서 잠깐 쉬고 있어요. 왜? 자, 이만큼 올라왔더니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격을 조금 좁히는 이런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뭐 신뢰감이 높지 오히려 불안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불안하다고 하셨냐면요, 작년에 이 구간부터 불안해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급락 나온 다음에 요 480 요렇게 회복한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진짜 상승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00포인트 구간 좀 왔어요.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뭐라고 했죠? 14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었는데 1300도 깨진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저한테 이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어요. 1000포인트도 깨진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은 확실히 나왔고, 이거는 이 부분을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좋아집니다가 아니었어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1월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월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영상 찾아보셔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 이게 설 연휴 때 우리가 부각이 됐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바닥 하나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냥 V자로 회복돼서 날아가기보다는 이중바닥이 나오는데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상황이 나왔다 그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저점과 뭐 비슷한 쌍바닥을 그린다? 이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약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락 N자처럼 만드는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만들어서 공포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포 구간 이후에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라고, 이거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작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 좀 유지가 되나 했는데 21선 이탈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밀렸죠. 뭐가 나왔어요? 이때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뭐 신천지 이슈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한번 밀렸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가 더 요렇게 밀리고 신천지 이슈로 밀리고 회복되다가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렸는데 이게 뭐예요? 오일 쇼크, 오일 전쟁 이슈가 있었죠. 사우디랑 뭐 러시아랑 뭐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유가를 감산해야 되는데 감산 안 하고 우리가 오히려 증산해서 그냥 싸게 더 많이 팔아서 이윤 남길래 라고 얘기해서 그냥 오일 증산 이슈가 나오면서 오일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밀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밀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마 더 밀릴 거다. 이 구간은
5.1 전쟁 때문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공포.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때 드렸죠. 공포 구간으로 밀리는 건데 바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가 이제 저점이 잡히는 걸 확인해야지 저점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밀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대신 이 구간이 1600으로 이탈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1600 이탈해서 내려가도 이거는 심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700 아래도 당연한 거고 1600 아래는 심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600을 회복하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500, 뭐 1600 이런 구간에서 다 1300 얘기하고 1000포인트 깨지는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못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이거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공포감을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작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거 샀죠? 하락 포지션, 하락이 되면은 수익을 보는 상품이죠. 주식시장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실봤다고 문의 주시고, 여기서도 손실봤다고 문의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려드려. 인버스는 다 팔아야 됩니다. 저라면 인버스 매매 안 하고 차라리 그렇게 불안하시면 현금 들고 있다가 정말로 밀리면은 저점 매수를 하시고, 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만약에 여기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곧버스 이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저한테 뭐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뭐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곧버스만 안 들고 계셔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뭐 다행이죠.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뭐 두 배가 올라오다시피 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포인트 돌파해서 막 2200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도 불안합니다. 공포입니다. 여기 2400 구간 요 구간 박스권에 있을 때도 공포입니다. 이거 고점 아닙니까? 다 똑같은 말씀 계속 하셨죠.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대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200 넘어갈 때 이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거 이상급등 현상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보통 4%만 상승해도 이거 거의 상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이거 이상급등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상이 아닌 상황이고 오히려 이게 양봉으로 마감 안 하고 꼬리를 알고 밀려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이거 삼성전자 이렇게 박살납니다. 근데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삼성전자 한동안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뭐 82,500원이랑 요 87,500원 요 사이 짧게 보면 요렇게고 조금 크게 보면은 8만원에서 9만원 사이다 해서 요렇게 박스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방향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돌파해서 다시 박스권 회귀한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하락 추세는 벗어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는 요 박스권 안으로 회귀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이런 뭐 LG화학이랑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주도주들이 아직 못 움직여서 그런데 이쪽들이 뭐 애플카 이슈로 해가지고 LG전자나 뭐 지금 뭐 현기차 뭐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었죠. 삼성전자에 뒤이어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쉬고 있는 건데 이 흐름이 이제는 한 3개월 쉬었죠. 그러면은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고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적어도 박스권 상단 정도는 도전할 수 있겠구나. 왜? 실적은 좋게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하면 제일 좋고 돌파를 못하도록 박스권 상단 정도 해주고 뭐 하이닉스나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줘도 되고 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줘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종목들이 쉴 때 뭐가 잘해줬어요? 건설화학, 뭐 철강 이런 기존 경기민감주들이 굉장히 잘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 주도주들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 순환매 돌고 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지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점이라 시장이 고점이라서 지금 불안한 게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불안한 거지 시장이 불안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말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시장이 진짜 안 좋고 안 좋아질 것 같고 고점이고 해서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신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당분간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장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서 5월 정도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이 가입하기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도 이제 좋은 종목 잘 찾아서 하실 수 있고, 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심리를 잘 다스린다. 그리고 거래의 신혼마, 제가 뭐 이 책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이제 뭐 위축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가끔 한 번씩 읽습니다. 근데 거래의 신혼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한 1년에, 초반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읽다가 나중에는 뭐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셔도 좀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뭐 차트 분석 이런 거는 계속 변형한단 말이에요.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 역발상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